오늘은 2022년도 1월 4일? 네, 1월 4일 화요일 날이네요. 사실 코로나가 지금 한 2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학생 수가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려가지고 나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남겨야 될 이야기 중에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캐나다에 있었던 2023년부터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구나. 한 2년 정도 가까이,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캐나다에 있다 왔었는데 그때의 그 삶이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교육자는 지식도 지식이지만은 경험적인 거, 익스페리언스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보통 그 임용치고 합격하고 난 뒤 학교에 가면 어 오직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학생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잘 못 받아들이거나 조금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실제 제 동기가요. 초등학교 동기가 부산대학교 수학과 다니다가 그 사범대 쪽으로 넘어가서 시험을 쳐서 중학교 수학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할 만큼 되게 똑똑했었거든요. 그래 뭐 대학교 가서 만나서 물어보니까는 초등학교 때 항상 공부 열심히 해서 중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여중 갔거든요. 잘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왔고 대학교에서도 저 전과해 가지고 교사가 돼서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가출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고 남자애들이 막 유리창 깨고 막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제가 그랬어요. 아마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집에 왜냐면 너는 항상 엘리트 코스만 계속 밟아와서 그 어떤 지식 전달에 있어서는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케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제 얘기 듣고 그날 술을 한 잔 마시더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항상 좋은 길만 계속 오다 보니까 내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다양하더라.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고 부모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고 성격이 개팍한 애들도 있고 인성이 착한 아이들도 있고 이 다양한 아이들이 지금 한 교실에 모여서 같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내학에 맞는 아이만 케어를 한다든지 이뻐 보이는 애들만 자꾸 케어를 한다든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그 얘기하던 너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서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뭐 좋은 거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갔을 때도 참 그런 경험들이 사실 지금도 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캐나다 가서 음, 교회 다녔었거든요. 뭐 일단 캐나다 가면은 영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타국에서 좀 도움 받으려 그러면 종교 단체에 들어가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또 저도 신앙이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갔었어요. 찾아가고 또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찰리라고 그 외국인 그 2세 아이들 전도사님한테 또 도움을 받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보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뭐 했냐? 한국에서 뭐 했냐? 그리고 뭐 하다가 저보고 이제 노인대학을 하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 레크레이션도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한테 노인대학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하길래 뭐 좋습니다 하고 뭐 봉사활동하는 거 좋아하니까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는 거의 80 거의 90대 다 돼 가시는 어르신들이 한 30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되게 수동적이신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움직임 또 교회라는 그 곳이 또 그 뭐죠? 어, 또 신성한 곳이라고 또 그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뭐 떠들거나 찬송가 외에는 뭐 이렇게 활동적인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저 성경책 펴서 성경 공부하시고 낭독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뭐 찬송가 부르시고 하시길래 저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저도 부산에 있을 때 한국 여기 뭐 노인대학도 부산에 있을 때 노인대학도 운영했지만은 어르신들은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막 우리가 뛰고 달리는 게 아니라 걷기라든지 뭐 스텝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제가 가자마자 어르신 제 소개시켜드리고 저를 뭐 최선생 불렀거든요. 그래서 자 어르신들 저 왔습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자 오늘부터 내가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뭘 했냐 그러면 성경책 덮으세요 그랬어요. 성경책 다 덮으시고 일어서셔갖고 책상 싹 다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근데 춤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거든. 그때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그 다음에 봉선화 연정, 현철 씨, 뭐 이런 트로트 노래가 되게 이렇게 그 유명했을 때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그 티슈를 갖고 노란 손수건 대신에 춤을 췄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뭐 스텝 옆으로 움직이는 거 가르쳐주고 또 손 이렇게 흔드는 거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난 뒤 이제 태진아 씨의 노란 손수건 틀어서 같이 뭐 걷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율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되게 화가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헌금을 내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보니까는 저 편을 들어주시더라고. 나가라고.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데 어디 목사가 감히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방에 든다고. 되게 든든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보니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자기 손녀 딸이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랑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항상 제 옆에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라고 막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독신주의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뭐 지금은 결혼해서 애도 있지만은 사실 독신주의에서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 그러면 좀 자격지심이라 집도 좀 가난했었고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결혼에 대한 관심을 좀 멀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신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결혼 안 합니다. 한국 돌아갑니다. 이러니까는 어른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만나보라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 남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그 제니퍼 집사님이라고 거기 TD뱅크라고 유명한 그 캐나다에 아주 큰 은행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은행, 국민은행 정도 거기서 한국 분이신데 이사급으로 이제 되게 저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한국 학생들 세미나도 좀 해달라 그러고 뭐 에티켓에 대한 세미나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님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초대를 해주시길래 갔는데 뭐 케이크도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그 제니퍼 집사님이 엄마한테 엄마 최 선생한테 그 체육쌤 얘기해 줘 그러더라고요. 내가 체육 선생님이 랬더만 그 제니퍼 집사님 어머님이 동아일보에 나오셨대요. 그 동아일보 체육 그때 그 저 어른이 중학교 때 동아일보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역사책에나 나오는 장면인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동아일보에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링크에서 그 야외죠, 그죠? 그때 당시 70년도인가 60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그분이 이제 중학교 때
3등을 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역사책에 저도 옛날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본 것 같거든요. 그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거는 막 어떤 얘기하다가 집사님이 우리 엄마 없었으면 우리 엄마 때문에 그 애국가가 탄생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애국가? 안익태 선생님? 이랬더니 어머님이 집이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경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러 그 공부를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어르신이 사실은 뭐 동경대에 갔었는데 구질구질하고 뭐 좀 못생긴 한국 학생이 자기한테 계속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대요. 그래 그 학생이 너무 싫었대요. 가난해 보이고 또 시커멓게 보이고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양반 자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계급에 대한.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 어르신이 직접. 그래서 싫었대요. 그래서 막 몇 번을 찼대요. 그러니 그 학생이 상처를 받고 어느 순간 동경대학에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섬에 갔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쌤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역사책에 나올 이야기를 이분들이 다 하시네 했었는데 하여튼 캐나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한 어르신은 이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아는 그분이 직접 하셨는데 설마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북 분이셨거든요. 이북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비행기 타고 아르헨티나 이민 가셨던 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이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인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언어도 안 통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냐고 여쭤보니까는 그 가신 분들이 우리 배틀은 짜잖아요. 그죠? 배틀요. 아르헨티나 나라가 비가 제주도처럼 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뭐 추웠다 더웠다 이러는 거 그래서 가디건을 많이 입고 다닌대요. 근데 가디건이 비가 오면 이 물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또 입을 수 없대요. 근데 이제 그 이민 가셨던 한국 분들은 추우니까 또 돈도 없으니까 옷을 살 수가 없어서 직접 배틀을 짰대요. 근데 배틀을 짰는데 한국 분들이 짰던 옷은 늘어나지도 않고 물도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되게 놀렸대요. 그렇게 만드니까는 옷을 팔 수가 없다고. 자꾸 물이 빠지고 늘어나야 사람들이 새 거 사고 새 옷을 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만들면은 돈 못 번다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소비자가 입었을 때는 늘어나지도 않고 물도 안 빠지고 너무 좋아서 계속 찾더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 가니까 우리나라처럼 종이 신문지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그 검은색 휴지, 회색 휴지 기억나시죠?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요즘 흰색이 아니라 그 재활용을 해서 우리 검은색 휴지 아니 회색 휴지 예 그렇게 불렀었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나올 때가 있어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친구한테 얘기해서 어 한국에서는 이제 그게 들어가고 흰색 두루마리 휴지가 나올 때라서 친구분이 한국에 연락해서 그 기계를 아르헨티나를 좀 도입할 수 없냐.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에 가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 이면지를 전부 다 수거해달라 해서 처음으로 거기서 또 화장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날은 밤에 한국에 그때 안기부죠. 안기부에서 찾아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안익태 선생님 이야기 나오고 그, 그 뭐지? 빙상에서 뭐 참여하셨던 그때 동아일보에 나오고 그때 체육쌤이 송기정 선생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때도 깜짝 그때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송기정 선생님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책이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되게 친했었어요. 어른들이 만나면 어르신한테 옛날 얘기 좀 들려달라 그러고 뭐 질문 해주셨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도요. 그분만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밤에 안기부에서 찾아왔대요. 그래 중앙정보부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뭐 양복 입고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밤에 자기 그 어르신 집으로 들이닥쳤다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때 한인회 회장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그때 당시에는 땅이 많아가지고 여기 깃발을 꽂고 말을 타고 가서 자기가 깃발 꽂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된대요. 그만큼 땅이 뭐 이렇게 노는 땅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때 국내 정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안 좋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로 지금 그 망명을 하신다고 뭐 그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대통령이 올 거니까 준비 좀 해놔라 하셨던가 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저게 저 이야기가 진짠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 말씀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이 되게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만두시고 국내에 머무르시는 것도 좀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고 싶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한인회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한국에서 안기부인가 뭐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그 각하가 오시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밤에 집 앞에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되게 불안해서 계속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보니까는 북한 공작원들이 거기 와서 계속 집 앞에 서성이더래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함을 느끼셔가지고 야밤 도주를 하셨다더라고요.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 말씀도 이제 이북분이셨어요. 최 선생, 그래서 말이야 이렇게 좀 천천히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당신 기억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감을 느끼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짐을 다 싸서 뉴욕으로 야밤 도주하셨다더라. 그래 뉴욕 가가지고 제가 어르신 참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했으니까 내 인생이 그래 이러면서 뭐 6.25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면서 역사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뉴욕에 가셔가지고 또 뉴욕에서 지금 큰 대형 백화점이 한국 분이 사장님이신 거 아시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에서 넘어가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어, 외국에서는요 뉴욕은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레시한 그 채소들은 흙에서 바로 밭에서 바로 뽑아 갖고 오면 다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신선한 거.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제일 바로 뽑아왔으니까는 신선한 야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흙이 묻어 있으니까는 다 씻었잖아요. 흙 다 털어내고 다 씻어놓고 그렇게 판매를 했대.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도 자꾸 안 팔리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파는 식당에서는 뭐 동양인이 파는 그 가게에서는 물건을 잘 안 샀대요. 그 뉴욕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또 대형마트에 좀 밀리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야채 가게부터 하셨는데 흙 묻은 거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뿌리 같은 거 다 잘라내고 그렇게 전시해 놓고, 감자 같은 것도 안 팔리니까는 자꾸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는 원래 그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그게 탱탱함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안 팔리니까 껍질을 다 잘라가지고 소금물에 좀 담가 놨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그 사람들은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인 스토어에 뜩 가니까는 흙을 다 잘라놓고 다 잘라놓은 거예요. 흙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감자도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거 사서 집에 가서 그냥 바로 요리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한인 식당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왔대. 그리고 외국에는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안 열어주거든요. 9시나 8시쯤 딱 끝나잖아요. 근데 뉴욕 사람들은 너무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상점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근데 한인 식당, 한인 가게는 문을 두드리면 밤 12시나 1시든 다 문을 열어줘서 팔아준다고, 뭐 필요한 거를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르신 말씀은 살기 위해서 그랬대요.
물론 운이 좋았대요. 그렇게 그런지도 몰랐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감자가 이제 쪼그라들면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이게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대박 칠 줄 몰랐다 얘기하시죠. 흙도 원래 우리는 다 틀어가지고 다 씻어서 그래 놔두는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또 주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야채 가게에서 돈 많이 버신 분이 지금 백화점 지었다 하세요. 로드 뉴욕에.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초대해가지고 닭백숙도 끓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경험들을 제가 다 하다 보니까는 캐나다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되게 손이 이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많았었어요. 무슨 한 분은 또 노인대학에서 저는 장애 아이들을 지도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충 조금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날은 노인대 가시는데 되게 고우신 어르신이 항상 남편을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오른 편마비셨거든요. 왼손 왼발을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이 말도 잘 안 하세요. 근데 그 노인대학에 오시면서 점점 밝아지시는 거예요.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그 어르신 권사님 왜 저기 어르신은 수업 참여 안 하십니까? 했더니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냐고 오른발 쓰고 오른손 쓰지 않냐 했더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왼쪽에 가서 손을 잡으시고 왼발에 대주시고 왼팔에 대주시면 된다. 그래 한 몸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흰색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저를 되게 좋게 보셨는가 봐요. 항상 저한테 오시면 이게 저를 손잡아 주시고 항상 수고한다 하시고 그래야지 몸이 조금 힘든데도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물어봤지만은 이렇게 왜 저렇게 몸이 그렇게 되셨을까 물어보니 교통사고를 크게 나셔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데 교통사고 크게 나셔가지고 결국 지금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매일 교회 다니시고 그렇게 사모님이 옆에 도와주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한 100명 정도를 산에 가서 뭐 예배 보고 레크레이션 뭐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를 이제 한 오래 보셨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정도. 갑자기 지팡이를 지팡이 없으면 넘어지시니까 지팡이를 잡아서 던지시길래 제가 얼른 손을 잡았거든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어 제일 길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 제가 뵀을 때 크게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편마비라서 이제 말도 잘 어눌하게 하시니까 본인이 좀 그런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제 선생 내가 딸이 3명이 있다. 큰 딸은 하버드 대학교에 큰 딸이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이 어 둘째 딸이 무슨 비즈니스 하고 있고 셋째 딸이 하버드 대학교 뭐 학생으로 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하셔 되게 자제분도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 명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3명 다 만나봐도 좋다. 이 얘기 하시길래 제가 얼굴이 엄청나게 벌거졌었어요. 그때 막 뻘개져가지고 너무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때 사모님 뛰어와서 이 양반 주책이라고 최 선생님 하늘에 뜻을 갖고 지금 한국 가셔야 된다 안 하나 왜 자꾸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일단 인정해 주셔서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정을 받으니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캐나다 있을 때 되게 좀 모르겠어요. 그때 제 인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레코딩 해놓는 거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 증언을 통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뭐라고 그래야지 좀 희소 가치가 있는 거를 내 혼자만 갖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어떤 책을 쓰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레코딩 해놓는데 결국은 교육자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아야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시간이 남아서 주저주저 해봤는데 캐나다에서 참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한국에 안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때 그 딸이 나갔으면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되돌아보면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럼 또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좀 놀랐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아르헨티나 가겠다고 했던 것도 놀랍고 거기서 사과 농사 짓겠다는 것도 되게 놀랍다 그죠. 그 어르신들 지금은 글쎄 다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뵙고 싶었는데 저도 한국 들어와가지고 되게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못하고 했는데 되게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